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모듈러 주택은 시홀스하우스. 네이버에서 시홀스하우스를 검색하면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홀스하우스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홀스하우스 김도우 이사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김해시에 나와 있습니다. 공장이 파주인데 파주에서 제작한 모듈러 주택을 김해까지 이동해서 온 겁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미국식 목조주택의 매뉴얼대로 지어진 집, 나무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고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기층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미국식 목조주택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각 층마다 온돌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외장재가 합성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엠블럭, 마치 스타벅스에 가면은, 카페에 가면은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외장재를 저희들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나무 같지만 나무가 아닌 합성목입니다. 약간 타너목 같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징크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징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관리도 편하고요, 그리고
조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 텐데요. 앞에 있는 이 데크, 이 데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하는 그런 데크하고, 그리고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이 계단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크도 마찬가지로 합성목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체형으로 해서 아연 각간으로 난간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변형이 오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단단하게 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난간대에 태양광 등을 통해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데요. 이 집이 마치 카페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고요. 현관 입구에 이러한 이제 보드를 통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현관 보드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이 밑에도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중문은 슬림형으로 해서 이렇게 3연동 중문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공간도 공간인데 네. 왜 바닥이 탄탄한 느낌이 드세요? 온돌이다 보니까 온돌 위에 보일러 배관을 깔고요. 그리고 온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마루를 깔았기 때문에 단단하고요. 이따가 2층에 올라가서 걸어보면 알겠지만 목조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층간 소음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새 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것 같아요. 아, 그쵸. 이 집은 저희가 미국식 목조주택 공법을 그대로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미국식 목조주택 매뉴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식 목조주택은 쾌적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미국식 목조주택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기층을 형성하는 벤트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층과 2층에 다 온도를 깔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 그리고 계단 밑에도 바닥에도 모든 공간이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층을 말씀드렸는데요. 겨울에 온기가 올라오면은 내부에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집안의 온기가 따뜻하게 맴돌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이 보이지 않는 내부에 들어간 단열재는 100%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창문, 저희는 모두 시스템 3중 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3중 유리라는 것은 이 안에 유리가 3겹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층이 형성돼 가지고 그 안에서 공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 집은 건축주께서 좀 모던한 스타일을 원하셨고 그리고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원하셔서 저희들이 몰딩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모든 프레임을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액자장을 통해서 밖에 뷰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에도 그리고 왼쪽에도 다용도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다용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작은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작은 창고의 개념이면서 건축주께서 이 생활용품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정리해주는 그런 수납 공간의 다용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작게 아일랜드 스탁과 그리고 싱크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주께서 원하는 깔끔한 스타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연결되는 또 하나의 공간, 왼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세탁실과 그리고 보조 냉장고와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다용도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서는 밖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작은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연결된 또 하나의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계단 밑에 짜투리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생활용품을 놓을 수 있는 짜투리 공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층에 있는 침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침실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서 1층 침실에서 쓸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1층에 쓰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시오사우스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젠다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구성물들은 저희 시오사우스의 기본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2층임에도 불구하고 걸어보면 알겠지만 층간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철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단열재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층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실에서 올라오면 이 복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작은 간이 주방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테라스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요. 2층에도 동일하게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2층 바닥에도 온돌이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이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다목적실로 쓰는 때로는 서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2층에 있는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도를 통해 이어지는 또 하나의 침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건축주의 자녀가 이용하는 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바로 테라스로 연결이 됩니다. 시오스하우스에서 제작해드리고 있는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아연각관으로 일체형으로 하지와 난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난간이 흔들리거나 혹은 위험하게 넘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층에서 이어지는 다락의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다락은 보시다시피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다락은 올라가면 허리를 펴지 못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3층과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여도 되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지어진 이 다락은 세 곳의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다다미 방으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돌면은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벌써 이 집이 지은 지가 이제 저희가 설치되고 마감이 된 지가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아파트 살다가 네네.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요? 일단 뭐 모든 게 불편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더웠잖아요. 예. 되게 또 3층으로 다락까지 있는 3층 같은 예. 2층이지만 3층 같은 그런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번 여름에 예. 덥진 않으셨어요? 아, 안 그래도 그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요번에 방바닥 다 달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틀었더니 좀 빨리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아들 친구들도 놀러 와가지고 다락에서 하룻밤 자고 그랬는데 야, 이거 에어컨 막 이렇게 틀면 100만 이상 나오겠다 했더니 네네.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게 5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랬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잘못됐나? 집이 좋은 건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공기 안에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에어컨을 살짝만 틀어놔도 전체적으로 집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1층과 2층을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열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열 효율이 좋고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직접 사장님은 저희 공장에 오셔가지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다 보고 이 집이 숨을 쉬는지 다 봤죠. 직접 보셨죠? 맞아요. 나무 간격이 기억하세요? 몇 센치로 되는지? 60인가 30인가? 잊어버리셨네요. 50인가? 40입니다. 40.
4cm 간격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뼈대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야지 집이 튼튼하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가 전부 다 가등급의 단열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1층과 2층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락까지도 그렇게 가등급 단열재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에어컨 틀 때 전체 틀지 말고요. 제일 높은 층 다락만 하나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다락에 있는 에어컨 하나만으로도 전체를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겨울은 나진 않으셨는데 겨울을 나면도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많이 놀라겠는데. 한번 난방이 되어지면은 이 단열재가 저희는 그 바닥에도 가등배 단열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열재가 온기를 잡아줘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층이 형성됐다고 했는데 그 온기가 공기층을 통해서 회전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이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1층 사용하는 공간만 온기만 해도 2층, 3층, 다락까지도 따뜻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방비 모자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이 집을 살아보니까 이 집에 대한 시월사우스 모듈러 주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좀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지어보니까 그 가격 대비 네. 만족도가 뭐 저는 최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제대로 잘 지어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정말 뭐 다른 옆에 동네 그 뭐 집 지은 거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게 뭐 몇 억, 한 그렇죠. 8억 9억 집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평당 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현장에 짓는 집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단가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짓는 집들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엊그저께 그 폭우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김해 그 홍수 경보, 호우 경보 떴을 때 막 침수도 되고 했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이게 소음 이게 차단이 잘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애들은 모르고 그냥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온줄도 네네네. 보고 그런 점이 막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특별히 단열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단열재 역할이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현장에서 지어진 집들은 단열재가 대부분 나등급이나 다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갔을 텐데 저희는 모듈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가등급의 단열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창호가 시스템 3중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워요. 오히려 그 두 개로 된 것보다 오히려 하나로 그렇죠. 돼 있으니까 뭐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죠. 편리하고 그런. 네. 감사합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막 뭐 그냥 다 알다시피 몇 년 늙는다고 하는데 그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뭐 생길 때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마다 이제 경험 많으신 이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 진짜 무난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을 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제 상황을 잘 알아봐 주시고 할인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앞으로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차후에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대응해 드려야 되는 거는 저희 시공사로서의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또 가정이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 현장에 제작 설치된 모듈러 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집은 1층과 2층이 37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다락에 10평이 또 하나 올려져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들도 중요하고 집 안에 있는 구성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뼈대, 그리고 심장과 같은 단열, 그리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공기층, 그리고 온돌,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그것은 시홀스 하우스 공장에서 주문 제작되고 있는 공정들을 직접 눈으로 오셔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홀스 하우스 김대호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